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 영화 특수부대 전랑처럼 어느 때보다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4월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자 루샤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노인들을 죽게 했다고 반격하는 글을 올렸고요. 7월 영국 정부가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류 샤오밍 주 영국 중국 대사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또 5월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부분적으로 추월하고 있고 중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로 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 잠수함, 최신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며 미국에 도전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중국몽 실현이라는 야심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웨이월, 남중국해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돼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 주도적 고자세의 전랑 외교 전술을 펼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단절했죠.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마오쩌둥의 담담타타 전술로 바꿔 구사하고 있습니다. 담담타타 전술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는 말이지만 불리할 때는 대화 카드로 위기를 넘기고 유리하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주변국들과는 영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영토 전쟁까지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모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중국 공관 폐쇄를 명령하고 홍콩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영토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신들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나라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중 전쟁이라는 섬뜩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중국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더욱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전 세계를 탐하는 중국몽을 실현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이 중국을 죽이고 있다며 양심 발언을 하지만 오히려 축출당하고 있죠. 이렇게 시진핑이 중국몽에 집착하고 있지만 중국몽의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중국몽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떻기에 중국의 야욕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며 G2 국가인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침체를 맞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경제 재가동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며 4월부터 중국 내 공장들을 재가동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브루스킹스 연구소 등 여러 외신과 경제 연구단체도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라고 밝혔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안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조지 실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잃어 각국과 협상을 진전시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이 활용했던 분할 정복식 외교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숙한 전략인데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한답시고 따라한 것이죠. 게다가 시진핑의 국가주의 경제 전략 역시 마오쩌둥 모델로 회귀하면서 민간 기업을 공산당 아래 두고 기업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 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되는데 중국 예산 체제에선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들은 방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자 시 주석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을 늘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우발적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인데요. 국유인 중국철도는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몇몇 주요 노선은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죠.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일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그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초창기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45%로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의 300%가 넘는 상황인 거죠. 내년까지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등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도 최소한 10조 위안, 한화로 1,700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부채를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과 지방정부들이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친중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줄도산할 수 있고 정부의 말만 믿고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쓴 부동산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지방정부도 빚이 상당한 데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가게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부도와 파산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연쇄 빚보증과 만기 채무 등 중국이 휘청거릴 단초들이 보였지만 그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운용 증권사들마저도 지뢰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권 디폴트 증가세와 심각한 업무 태만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해외 여교입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도 재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진핑의 중국몽이 일장춘몽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며 IT 굵기, 해양 굵기, 배터리 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기를 외쳤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들을 홍보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선업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LNG 추진선부터 에탄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반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데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수주했고 잠시나마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배를 만들기조차 못하고 납기일이 늦어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사며 망신을 당했죠.
그 덕분에 한국 조선업계를 감히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스스로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조차 중국산 배를 믿지 못하고 한국산 배를 찾고 있죠. 층 재확산으로 베트남 당국이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 중부지방의 유명 관광지 다낭시에 사는 한 한국 교민이 4일 라디오 7788과 통화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에서 100일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국내 감염 사례가 나온 이곳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39명이 감염됐고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8개 지역으로 퍼져 모두 205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지난달 28일 다낭을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끄는 데 이어 시내 대중교통운행과 대다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또 생필품 구매와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의 외출을 막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식당의 음식 배달까지 금지해 거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교민들이 전했다.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던 곳이어서 한때 크고 작은 한국 여행사가 100개가 넘었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도 6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고 3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교민들이 앞다퉈 귀국길에 올라 현재 남아있는 교민은 3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성기 때와 비교해 2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근근히 버티는 실정이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가 이루어지자 상당수 교민이 희망을 접고 귀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20년째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 여행사 대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떠나려는 교민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귀국 전세기편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낭한 이회는 교민을 대상으로 귀국 전세기 수요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다낭은 출입국은 물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혀있어 교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 교민은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 현지 상황은 암담하다 못해 참담하다면서 관광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타지로 옮기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민이 밀집해 있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시와 남부 호치민시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끊긴 데다가 교민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한인 식당과 상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8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성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18조 178억 동은 중앙예산 및 공적개발원조와 2075억 동은 성이 세입해서 나머지는 국가기후 변화 대응 목표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까마우성은 2021에서 2030년 실천 계획에 따라 자연재해 예보를 개선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또한 산사태, 침하, 도시 홍수, 가뭄, 물 부족, 식염수 침입으로 인한 영향을 다룰 것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제시된다. 인민위원회는 또 장마철에 침수 피해가 잦은 당수 지역과 건기에 염수 침입과 가뭄 등 생산계획 조정도 부처에 요청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끼친 국민화 숲 생태계 보존도 연구된다. 까마우는 46개의 강둑과 6개의 해안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심각한 침식지대로 분류된다. 총 105km의 강둑과 해안지역이 침식되었다고 한다. 매년 강물에 의한 약 30m에서 50m의 침식이 암권, 푸탄, 까이늑, 응피엔, 함도이, 우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민 숲에서는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까마우의 하천독 침식률은 2017년 이후 매년 0.3에서 0.5m씩 발생하고 있다. 지방 당국은 기후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침식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성은 8,800헥타르 이상의 해안 산림을 잃었다. 자연방제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까마우는 사람에 의해 매년 300에서 400헥타르의 보호림을 잃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쌀과 과일 그리고 가장 큰 양식 생산 중심지인 메콩 삼각주의 기후 변화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까마우는 이 지역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해수면이 25cm 상승할 경우 까마우성의 전체 자연면적의 약 85.4%가 침수되고 2040년까지 약 20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침하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메콩 삼각주는 10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내년 10월까지 국산 코비드-19 백신을 출시할 예정. 어제 온라인은 보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산 코비드-19 백신 개발 및 실험 결과 국내 대표 생산업체인 VABIOTCH가 내년 10월까지 정식 출시를 목표로 표준 절차를 서두르는 등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윤웬능 보건부 과학기술연수원 부국장은 베트남은 현재 코비드-19 질병에 대한 백신 연구에 참여하는 4개의 백신 제조사와 연구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백신 및 의료생물학연구소와 백신 및 생물학 생산회사 1호도 코비드-19 백신의 연구 프로젝트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고했다. 그는 IVAC가 만족스러운 품질로 기존 라인에서 3개의 테스트 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백신 프로젝트는 태국과 브라질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두 백신 제조업체와 미국의 한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망이 밝다. 바비오틱은 지난 5월 동물에 대한 임상전 연구 실험을 실시해 양성 반응과 좋은 면역 반응을 보였다. 광은 2021년 초까지 코비드-19 백신을 사람에게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빠르면 내년 10월까지 베트남에 코비드-19 백신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준수하는 자체 백신 만들기에 나선 국가는 38개국이다. 베트남은 8월 3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621건의 코비드-19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373건이 회복되고 6명이 사망했다. 8월 4일 2명 사망자 발생, 모두 8명의 사망자 발생. 이 남성은 신장 결함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낭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했었다. 그는 7월 24일 퇴원했지만 신규 지역사회 전파를 계기로 시가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면서 5일 뒤 코비드-19 진단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 다시 입원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8월 2일 신장 투석 중 혈압이 점차 낮아졌다. 22일 오전 혼수 상태에 빠져 오전 9시 45분쯤 숨졌다. 화요일 새벽 다낭에서 62세 여성이 코비드-19로 사망했다. 그녀는 말기 신장 기능 상실,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로 사망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그녀는 10년 동안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신장 결함으로 다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코비드-19 진단을